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애플이 일본 자동차 기업 닛산과도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초기 논의를 했지만 고위급 수준의 논의로 진전되지 못한 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닛산이 생산한 애플카에 애플 브랜드만 붙이겠다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인 니케이 지수가 15일 장중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오전 상승 출발한 지수는 오전 한때 3만 24.16포인트까지 오른 뒤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장중 3만 선을 웃돈 것은 거품 경제 시절인 1999년 8월 이후 30년 만입니다. 올해 2월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등 주력 제품의 수출 흐름이 좋은 데다 설 명절 전 수출 물량이 몰린 영향도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가치가 약 55조 원에 이르는 쿠팡이 미국 직상장을 결정하면서 한국 증권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를 중심으로 차등 의결권 도입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기업 때리기에만 집중하느라 결국 신생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시정입니다. 설 연휴 전까지 국내 증시는 이렇다 할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양시장 빨갛게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주요 이슈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퀄컴에서 1조 원대 파운드 리수주를 계약하게 됐고 또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 신청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 오늘 시장 마감때까지는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설 연휴가 끝나고 우리 시장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또 주요 경제 지표들 나오는 스케줄이 되어 있고 또 지난 1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 짚어주시면서 시장 전략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도 일단 연휴 분위기를 끝내고 이제 복귀하는 상황들인데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 국내 시장의 이런 강세 흐름들 잘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 쪽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제주항공 강원랜드 같은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봤던 섹터의 또 하나의 기업들이죠. 그런데 일단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 운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 단계 또 하향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살짝 반영되면서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죠. 다시 이제 개장에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분위기도 실적은 막상 또 뚜껑을 열면 별로 안 좋을 거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월 16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69% 증가했던 수준, 그리고 일별 수준도 39% 이상 증가한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또 지역별로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한 수출 회복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지금 수출 데이터는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약간 수출 단가와 관련된 쪽의 물가지수는 역시 환율과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약간 좀 주춤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이런 변화가 이런 수출의 데이터와 함께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에 대한 변화만 조금 더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대감은 높은데 아직까지 P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Q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전반적인 동향은 나쁘지 않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내일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일주일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eGMP 기반의 앞으로 몇 년간 한 10종 이상의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 주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P&H 테크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는데 요즘 OLED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재조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소재업 쪽이다, 소재 관련주다 보니까 또 기대감도 살짝 높아질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독일의 주 경기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런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지수에 따른 동향들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독일 쪽에 지금 당장 유럽 쪽이 변화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저점은 확인했다라는 심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는 좋아지겠다라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증시엔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 밖에 내일은 또 펄어비스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막상 강한 변화는 눈높이가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펄어비스의 동향들, 대표적으로 신규 게임과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2월 1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통화의 유동성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중국과 한국 모두 다 어떤 지표를 보게 되면 중국보다도 좀 더 가파르게 한국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은 일단 지금 약간 정점에서 좀 둔화된 모습들의 유동성이 보이는데 한국은 여전히 강한 유동성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지금의 흐름을 해석할 수는 있으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들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장기금리의 상승세 이 부분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이 연결고리로 해석해서 물가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또 빠르게 변화가 들어온지도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어떤 의사록과 관련된 쪽의 어떤 변화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특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연준의 입장은 충분히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금리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없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의사록에 나오는 부분들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기업 재고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소매 판매 지표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2월 달 들어서 좀 1월 달까지 해서 주춤한 모습들이었지만 어떤 다시 현금 지급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좋아지는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 중요할 것 같고요. 또 2월 1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미국의 1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또 한국의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일단 실적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올해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박차를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흐름들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 또 시장은 주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2월 19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마찬가지로 물가지수는 지금부터는 상승폭이 빨라지는지에 대한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어떤 앞으로의 동향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은 또 BTS의 새 앨범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빅히트가 최근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를 또 인기가 그대로 주가에 연결될지는 살짝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옵션 반기일과 함께 2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단기적으로 또 오른 만큼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옵션 반기의 동향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동안 설 연휴 동안에 조금은 느슨해진 시장 대응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장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순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거래소 시장에서는 거래소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 퓨어셀, SK, 그리고 삼성 SDI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스, 원익 IPS, 아프리카 TV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러한 반도체 업종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PSK, 테스, 동진세미캠 등이 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에서 흐름이 괜찮은데 특히 반도체 업종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시 상승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FED에서 페드에서 완화 기조 정책을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전망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역시나 지금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 재확인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추가 부양책 통과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미국발 리스크온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 원 만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과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5천 원 만에 외국인 기관 주도의 좀 시장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하는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여훈 과장과 함께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봤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동방, S-오일, SK이노베이션입니다. 먼저 동방입니다. 네, 동방 현재 29.99% 상승한 9,97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쿠팡 물류전담 운송사로 알려진 동방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국내 증시도 미국 나스닥도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를 택하면서 국내외 유통업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는 상장 요건이 나스닥보다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구글, 아마존 등이 상장돼 있는 나스닥은 당장 이익이 크지 않아도 미래 성장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선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대략 3월쯤 증시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상장을 통해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장될 보통주 수량과 공모 가격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국내 운송, 유통기업들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쿠팡 관련주인 동방뿐만이 아니라 KTH, KCTC 등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S-오일입니다. 자, S-오일 현재 7.50% 상승한 8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오일이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정유사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S-오일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4조 2,803억 원과 영업이익 931억 원의 실적을 내면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S-오일은 국내 정유 4사 가운데 4분기에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정유 사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석유 제품 소비가 줄면서 897억 원의 손실을 봤지만요. 석유화학 사업 727억 원, 윤활기유 사업 1,100억 원 등의 흑자를 냈습니다. S-오일 관계자는 석유화학 원료인 산화프로필렌과 윤활기유, 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저유황 선박유 등의 제품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린 전략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S-오일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3.88% 하락한 2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소송에서 완패한 SK이노베이션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의 주가는 3% 내외로 상승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 기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 금지를 결정했는데요. 다만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납품받는 폭스바겐과 포드만 각각 2년과 4년 수입 금지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장 시작 전 공시를 통해서 이 양사 간 소송과 관련한 ITC의 최종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소송과 재반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원달러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2원 정도에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하락한 모습인데 하나씩 좀 짚어봐 주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주말 사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양책 이슈와 뉴욕 증시 강세,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에 힘입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1,100원대 중반대로 개장 이후에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가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정도 하락한 1,10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지시를 호소했으며 민주당 또한 이번 달 안에 하원에서 부양안이 가결될 것을 예상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하면서 1,100원대 중반대로 개장한 뒤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경제 회복을 통한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의 총재 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파월의 페드 총재는 회의에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전까지 연준의 지원책과 완화적 정책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달러화는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진 데 이어서 달러가 하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2월 말까지 하원에서 부양책 법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실업급여 지원이 만료되는 3월 14일 이전에 부양책이 가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는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면서 달러 지수가 상승세를 반전시켰습니다. 달러 지수는 90.70에서 90.39까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의 상승세 또한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1,830달러 선까지 상승한 이후에 1,82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 또한 장중에 27.630 선까지 올라가면서 게임스탑 사태 이후에 고점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금 중에 금이라고 불리우는 플래티넘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에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근접하면서 1,283달러 정도의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금과 그리고 은 그리고 팔라딘 대비 수요가 증세가 뚜렷하면서 광산 공급 제한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타 금속 대비 가격 상승세가 높은 이유도 달러 약세에 힘입어 가격이 상승하는 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장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따른 국내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03원대까지 가격대를 낮추면서 하락 우회의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또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데 따른 투자 심리 개선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한 1일부터 10일까지의 이번 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 평균 수출액도 3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는 부양책 기대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에 따른 하방 우회 장중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100원대 초반대를 중심으로 결제 매수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으며 2월 내고 수준에 따른 결제 수요 영향력 확대 등에 따라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1,100원대 안에서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율의 이제 함지한 전문위원이었고요.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그럼 도너 리포트도 오늘 힘차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343.1%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고요. 다음 국제약품, 코덱스 은선물,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도 모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제야, 오텍 모두 목표가 달성했고 17%, 18%의 수익률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동일고무벨트, KC, 진원생명화학, 그리고 써니전자가 2번 들어가서 각각 13%, 15%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SMA이 9.2%고요. IA가 15%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7% 수익률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화금속이 22.7%, 비덴트 10%, MS 오토텍이 15%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아이큐어가 15.1%, KCTC가 2.2%, 한동화성이 9.9% 수익률 보여줬고요. 써니전자 다시 들어가서 9.3%나 수익 내줬었고 NEW 12%, 사마알미늄 46.6%, 로보스타 10.5% 달성을 했었죠. 인선이엔트가 9.1% 기록을 해줬고요. 벽산이 13%, 러셀이 12%, 로보스타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26.4%나 기록을 해줬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 덱스터가 15.9% 달성했고요. 오스템 포트 제외되면서 0.9% 기록을 해줬네요. 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는 5종목 담겨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1.5%로 이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12.1%나 기록을 해줬고요. SNK가 1% 손실 중, 광전자가 2.4% 수익 내고 있습니다. 오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가 제외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현재 포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이 오스템을 포트 제외시킨 거는 다른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한번 AS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스템을 오늘 포트폴리오에 제외한 것은 이제 신규 종목을 이제 편입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광전자라든지 오스템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상승 흐름 시장 따라서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5종목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종목 중에 뭐 메디포스트를 정리할 수도 있고 뭐 SNK를 정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스템을 일단 먼저 정리를 포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오스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600원 전 고점 부근 돌파하는 흐름 만들어지면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오스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신다 지금 약수익권이시니까 정리를 하시고 또 신규 포트로 편입을 하셔도 아마 좋을 거다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광전자 볼 텐데요. 광전자 흐름 괜찮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1선을 돌파를 한 이후에 눌림을 지금 잠시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위로 방향 돌려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들끼리 이렇게 이어지는 저항선이 이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600원 정도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2,600원, 700원의 밴드대 저항 돌파해준다면 시세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 뭐 잡고 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전고점 구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항이 됐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도 분명히 저항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돌파하고 시세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저항 구간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NK입니다. 뭐 킹 오브 파이터 관련해 가지고 만든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렴을 이제 하고 방향을 위로 돌리기 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 저항은 이제 돌파를 해놨고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는 저점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만간 한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고점 부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 저항이니까 매도를 한다라고 1차적인 매도가를 여기로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음봉으로 좀 눌리고 있지만 올선 위에서 어제 돌파하고 오늘 거래량 없이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가부터 내일 띄워준다고 하면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면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 앞에 보시면 이제 갭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구간 내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방향을 위로 잡아준다고 하면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도너리포트 내에서는 약손실권에 있잖아요.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대형주를 포트폴리오에 제가 가급적이면 잘 편입을 안 시켰던 이유가 탄력이 그만큼 이제 중소형주들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포트를 좀 운영함으로 있어가지고 시세를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이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포트폴리오에 한 번씩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형주를 한 종목 정도는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를 편입했던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한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고점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지수보다 강하게 좀 상승을 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게 된다. 제가 이제 지난번 금요일 날 급락 나오는 시점에 월요일부터 시장이 반등 나올 거다 하면서 네이버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었고요. 그 이유가 지수보다 강한 종목, 대형주 중에서 지금 유동성 풍부하고 대형주들도 좀 잘 가는 장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때 편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지금 네이버가 이제 갭 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카카오 역시 지금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제 생각에는 이번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쪽 관련 섹터들, 기술주들이 조금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상승 추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 흐름 내에서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 뭐 대형주기 때문에 10% 정도 수익이 난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제외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40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있는 가격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이제 익절가를 오늘 저점 갭이 이렇게 떴잖아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갭이 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익절가로 이제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수익권 내에서의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대로 한번 포트폴리오에서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메디포스트입니다. 종목 조정이 나왔는데 추세를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여줬습니다. 오늘 21선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거래량도 살짝 섰는데요. 보시면 앞에 저항 구간 갭 하락 출발하면서 이렇게 저항이 하나 만들어진 구간이 있어요. 오늘 이 저항권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더라도 괜찮은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윗꼬리 달고 종가쯤에 크게 밀린다 하면 종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만약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한다. 이 저항 구간 제가 밴드대로 그어놓은 구간 위로 출발을 하게 되면요. 아침에 잠시 눌렸다가 급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점권의 저항대는 매물이 많이 몰려있는 한 43,000원에서 42,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목표가 잡으시고요. 제 예상에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가격 조정 줬고 기간 조정으로 해서 저항권 돌파한다면 충분히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인 저희 5만 원까지는 지금 흐름대로라면 괜찮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도 AS 받아봤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요. 또 메디포스트도 그렇고 더 기다려볼 만하다고 하니까요.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공개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날입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지금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DGC라는 종목입니다. 0015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4,575원에 비중 30%입니다. 14,575원. 지금 굉장히 많이 손실 중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 좀 도와주세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 종목이네요. 지금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키트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 보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 여름쯤부터 해서 이제 드렸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왔던 CGN 같은 경우 대장주였잖아요. 대장주 실적이 나오는 종목만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EDGC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흐름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백신 접종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치료제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앞으로 나올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EDGC가 과연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인 위치로는 조정이 이제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작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손실 구간에서 크게 뭐 손절을 하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저점을 좀 잡아가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빠진다 하면 한 5,0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반등 흐름이 또 강하게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일단 뭐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버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7,700원 부근 이탈 안 하면 여기서 돌림이 만들어질 때 한 번 정도 시세는 좀 반짝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자리가 한 10,000원, 11,000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비중을 갖다가 조금 절반 정도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시면서 이 종목 남은 거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그래서 추후에 시세가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뭐 의미 없는 손절보다는 잘 버티시면서 저점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또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노메트리 477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3,200원에 비중 50%. 일단 비중이 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죠. 네, 뭐 이노메트리는 아직은 시세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조정 구간 잘 받았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19,000원 정도라면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흐름이 크게 뭐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노매트리도 여기서는 이제 추세 전환하고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현재 저점 구간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추세선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탈이 나오지 않고 돌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21선 부근, 그러니까 한 뭐 21,500원이나 22,0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정도 가격까지 되돌리는 흐름,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환이 돼서 오르는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신다면 또 그때 상황에 맞게끔 진단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매트리는 다음에 또 다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전화 상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스트요. 아스트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6,210원에 20%입니다. 6,210원에 20% 비중.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이제 며칠은 음봉이고 며칠은 양봉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좀 전화 받아주세요. 네, 지금 아스트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 그 매수하신 이유가 항공 부품 관련주 이쪽으로 보시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아, 그렇죠. 매수할 때는 그렇게 실적만 그거 하진 않은데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서 빠지는 것 같네요.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은 뭐 지금 작년도 실적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3분기부터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많이 까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4분기도 실적이 뭐 그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좀 실적은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아마도 이제 항공 부품주들 이제 그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막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좀 못 갔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주라든지 항공 부품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많이 안 하니까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었겠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 백신도 이제 맞게 될 거고 치료제도 나오고 정상화가 되면 항공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괜찮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스트도 이런 항공주들 올라간 부분 따라서 계속 올라갈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뭐 매도해야 될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면 사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내려오면 더 살 수 있나 싶어가지고 문의 좀 드려보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 제가 생각할 때요. 한 5,100원 정도가 좋은 가격대인데 여기까지는 5,100원이나요? 네네.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기에 괜찮은 가격대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 가격까지는 지금 시장 흐름을 봐서는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 지금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추세선 그었는데 이 추세선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저께 이제 그 지난 거래일에 저점 굉장히 잘 잡고 양봉 잘 나와줬고요. 오늘 뭐 갭 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지금 조정 살짝 받고 있는데 흐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뭐 추가 매수 20%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 들고 추가 매수는 혹시나 만약에 시장이 크게 안 좋아져서 이 종목이 시장 따라서 조정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뭐 5,100원이나 5,200원 정도까지 밀렸다 하면 그때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쭉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산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선생님 조금 길게 보시면 충분히 큰 월봉 수익을 볼 보니까 수 별로 있습니다. 높게 산 것 같지는 않던데 보니까요. 예. 저는 이 종목 8,000원까지는 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8,000원 받습니다. 네네. 8,000원 정도, 8,300원 뭐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조금 마음 여유 가지시고요. 조정 나오면 더 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근데 지금 감사 시즌 보고 시즌이라 가지고 그렇게 되고 하는 종목은 아니죠. 이게 상폐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횡령 배임이 뜨지 않는 이상 회사가 상폐가 되거나 그럴 회사는 아니거든요. 실적도 괜찮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뭐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 보유량이 지금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들은 대부분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좀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저는 유상증자 그냥 받고 길게 가면 분명히 수익이 크게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만약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받을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걱정 좀 덜어내시고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너리 리포트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주 후보군을 먼저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비덴트입니다. 또 비덴트군요. 네. 비덴트고 두 번째 종목은 IHQ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뭐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인 비덴트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제가 가상화폐 4천만 원 갔을 때 앞으로 더 갈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가 막 좀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만 원 부근에서의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급등 이후에 이런 이제 급등락하는 파동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수렴을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고 며칠 전부터 지금 갭 상승 출발했다 조정 나오고 다시 또 갭 상승하고 조정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상화폐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덴트에서 노리고 있는 부분은 매각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시총이 한 4천억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은 좀 생각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전고점 저항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릴 때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 한번 잘 노려보신다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HQ인데요. IHQ 오늘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이렇게 좀 밀려주고 있고 저는 종가에 이 종목이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내일 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오늘 그리고 내일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고 드라마 제작 관련주고 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벌써 시청자분들께서도 감이 잡히실 텐데 역시나 이제 NEW 이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NEW에 이어서 이제 제가 그 컨텐츠 관련주들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IHQ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추세 저항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돌파를 못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 종가부터 해서 눌림을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종목이고 뭐 지금 이슈적인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OTT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
주가의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IHQ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딜라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지금 매각 이슈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IHQ부터 해서 통매각 말고 이번에 이제 회사를 좀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M&A 관련해서 매각 이슈도 지금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모멘텀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IHQ 저점 매수 공략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IHQ 말씀하시면서 생각 안 났던 종목 혹시 덱스터인가요? 아, 맞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비덴트 그리고 IHQ 두 종목 다 뭐 잘 설명도 해주시고 워낙 유망한 종목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오늘 포트에 편입될지는요. 잠시 후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3시에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이때 꼭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그리고 허반석 전문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